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xy 최대값은 large m, 최소값은 small m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못 풀겠는 친구들은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시력이 문제다. 양수 xy를 왜 줬을까? 물론 진수 조건 때문에 준 거긴 한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로그 a의 x의 제곱이라고 써있는 걸 2 로그 x라고 쓰면 틀립니다. 너 좀 이따 네 거 빠진 거 있으면 질문해. 알았어? 왜 틀린지 아시죠? 왜 틀려요? 여기에는 x가 0만 아니면 되지만 여기는 x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씨 같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진수 조건이 달라. 원래 로그 a의 x의 제곱은 2 로그 a 절대값 x라고 써야 맞는 거야. 물론 숫자일 땐 내릴 수 있죠. 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진수 조건 때문에. 제 말 이해됐어요? 이 식의 진수 조건은 x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두 개가 동일한 식이라면 오른쪽의 진수 조건도 x가 0만 아니면 돼야 돼. 조건이 다르면 같은 식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로그 9의 x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9가 3의 제곱이니까 얘를 1 앞으로 빼서 로그 3의 x로 처리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절대값 안 씌워도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저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0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i가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로축이 x가 아니고 로그 3의 x, 세로축이 y가 아니고 로그 3의 y인 원의 방정식인 거지. 선생님이 치환 싫어하는 이유 알겠어요? 자꾸 치환하면 이게 보일 리가 없다고.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치환을 안 해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이거 원방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반지름 루트 2분의 1은 원의 방정식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다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가로축이 x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로그 3의 x고 세로축도 y가 아니야. 여기가 로그 3의 y인 좌표 평면을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이 xy를 다룰 수 있겠어? 이 평면에서 못 다룹니다. 못 다루니까 우린 여기서 뭘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로그 3의 xy가 뭔지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라고 쓸 수 있잖아. 야, 이 식도 xy 양수 조건 없으면 틀린 식이다. 왜냐면 여기서는 xy 곱이 양수면 되니까 x 양수 y 양수 되고 x 음수 y 음수 되거든요. 근데 얘는 x 양수 y 양수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의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얘를 K라고 잡으면 얘는 이제 뭘로 보입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보이죠? 그러면 원 위에도 있으면서 직선 위에도 있는, 즉 원과 직선의 교점인 거예요. 그러면 원과 직선이 교점을 형성하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 말인 거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애당초에 원 위의 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이 교점을 가질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면 되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직선 저기 나와 있고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까지 거리 잴 때 이걸 한 문자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개수가 1, 1이니까 거리 d는 루트 2를 분모로 할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1-k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k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0에서 2까지 나오지? 맞잖아.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로그 3의 xy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나온다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 최소는 k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 xy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얼마까지? 9까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합은 10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실력이 나쁜 게 아니고 시력이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만 좋아도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알겠지?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전부 다 뭐냐면 당함수를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에 합성하였거나, 그러면 항 두 개짜리 방정식 부등식이 보통 되고요.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해서 만든 합성 방정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항이 3개 이상의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얘도 저 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이게 4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보여야 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의 x의 제곱의 제곱이고 동류항이잖아 얘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5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1은 양수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여야지. 그럼 이건 얘의 제곱인 거잖아. 이거 2차 부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해서 만든 합성 방정식으로 만든 부등식이라는 거지. 알아보겠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만 물어볼 거니까 이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해하시죠? 예. 정리하면 이것도 T로 치환하는 거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눈 나빠지니까 제가 치환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이건 의미가 없는 식이죠. 지수함수의 치역을 벗어나니까 2분의 1의 x의 제곱이 4보다 크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4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 지금 감수함수에서 부등을 방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밑이 2분의 1이면 감수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구조를 눈만 생기면 뭐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어렵니? 하나 어려워. 이걸 못 풀면 2차 부등식 못 푼단 말밖에 안 되잖아요. 2차 부등식 못 푸는 학생이 수학원을 배울 리가 없잖아. 제 말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시력의 문제다 라는 거지. 여기 뭐 죽음의 페이지인가요? 뭐지 도대체? 15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그러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x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항을 전개했을 때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x가 나오는 거고 이 뒤에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x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6은 0인데 여기도 봐봐요. 얘하고 동류항이에요. 근데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를 처리하려고 얘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떻게 봐야 돼요? 로그 2의 4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예. 그러면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12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6은 0이고 인수분해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알파 베타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 방정식은 뭐예요? 로그 2의 x라는 지수함수를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1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 방정식을 이용해 합성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인 거죠.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니네가 다룰 수 있는 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지 알파 베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걸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더해야 되죠.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로그 2의 12가 되고요. 좌변은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게 로그 2의 12분의 1이 될 거니까 로그 함수의 단조성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1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거 지금 곰 나와 있다고 이거 답으로 고르고 있으면 안 돼. 도라이야. 알겠지? 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알겠죠? 예, 알파 베타가 진수의 곱이니까 실제는 로그의 합이 필요하니까 근계수를 쓴다면 합이 필요한 거지 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지? 이해되죠?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나오는 이유가 뭐 이거죠. 선생님 이거 인수에 잘못된 거 아니야? 3하고 2의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너무 진지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냥 바꾸면 돼요. 선생님 제 맘대로 아니 네 맘대로가 아니라 로그의 성질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상형 로그로 밑변을 해주면 로그 3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인데 어차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환을 해보면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 다시 0 로그 변환하면 로그 2의 x 밑변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로그 3의 y가 되는 거라. 이렇게 로그가 곱해져 있으면 밑에 위치도 마찬가지고 진수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바꿔써도 된다는 거지. 여러 개 곱해져 있으면 니네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지금 증명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령 로그 뭐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 곱하기 로그 2의 f라고 적혀 있으면 선생님 저는 얘하고 얘를 만나게 하고 싶어요. 네 맘대로 하라고. 방금 증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C하고 B를 하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뭐만 하면 되니? A하고 D만 하면 되는 거죠. 없는 것만. 이런 것도 된다는 거지. 물론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그렇잖아. 로그가 곱해져 있으면 밑과 진수를 막 바꿔치기해도 아무 상관없구나. 수학적으로 동일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다음번에 이게 보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워도 되죠? 네. 애당초에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너가 2가 되고 너가 3이 되렴. 아니면 뭐 반대로 너가 y가 되고 너가 x가 되렴.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y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합이 6이고 곱이 8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굳이 작성할 필요 있냐? 합이 6이고 곱이 8이면 2하고 4 아니야? 대칭 구조니까 로그 2x가 2 로그 3의 y가 4인 경우랑 반대로 로그 2의 x가 4 그리고 로그 3의 y가 2 이런 경우 그냥 나눠질 뿐이죠. 그럼 이때는 x가 4 나오고 y가 81 나오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때는 x가 16 나오고 y가 9 나오거든요. 네, 이때는 적합하다. 그렇다면 합은 25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됐니? 권철이 졸리니? 권철 졸려? 왜 졸려? 눈이 졸린데? 너 숙제 다 했어? 졸지 마. 그렇게 재미없냐? 나도 재미없어. 수원은 지수로가 제일 재미없어. 알았어? 삼각함수부터는 꿀잼이에요. 자, 17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의 1인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건 뭔 뜻이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뜻 아니에요? 이것도 못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적어도 되겠죠? 맞잖아. 맞잖아. 네. 그냥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는데 너네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알파 베타의 차이인 거잖아. 이제 뭐 이거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알파라는 놈은 알파 더하기 k일 거 아니야. 동의하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맞아? 그럼 로그 2의 베타라는 놈은 베타 더하기 k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이 상태 둘이 빼. 왜 빼요? 너네는 k가 뭔지 모르잖아. k 없애려고. 그러면 로그 2의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어이씨 마이너스 2네. 근데 물어본 게 베타분의 알파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딱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문제가 간단하니까 굳이 뭘 물어봤냐라고 물으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알파 베타는 방정식의 해잖아요. 다음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항 두 개짜리 부등식이니까 이 일을 로그 g의 x의 g의 x라고 해석하셔야 되는데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너네는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얘가 얘보다 큰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gx의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 만약에 gx가 0과 1 사이라면 fx는 gx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감소함수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gx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니까 fx가 gx보다 커야 됩니다. 선생님 gx가 1이라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gx는 음수일 수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gx가 0과 1 사이다. 어디가 gx가 0과 1 사이예요? y 좌표가 0과 1 사이란 얘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때는 0과 1 사이니까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만 관찰했을 때란 얘기예요. 그죠? 이 정도에서 gx를 바라봤을 때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쪽하고 이쪽을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쪽은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이쪽은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b에서 c까지. 그래서 이때 해는 b에서 c까지입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네. 자, 이번 두 번째, gx가 1보다 크다. g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fx는 일방적으로 항상 gx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얘만 답이 되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겠냐? 항상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니네가 해지는 포지션 딱 어디야? 밑과 진수의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밑과 진수의 조건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누가 밑과 진수의 조건을 틀려요? 그 새끼 중간고사 틀려와. 아니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니네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밑과 진수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면 결국 여러분은 밑과 진수의 조건에서 틀려올 거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4회까지 빡공해서 틀려오나요? 이 중에 그런 애들 있을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돼.
아 선생님 있잖아요. 뭐가 있어? 너 미과 치는새 조금 풀렸니? 네. 엄청 억울해하면서 얘기한다고. 아니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치사하게. 아니 네가 공부 안 한 거야. 치사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실수해오면 뭐 공부를 충분히 안 한 거지. 알았니? 자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항 2개짜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많이 특이하긴 하네요. 예. 뭔 말하고 싶은 거 같냐면 이게 항 2개짜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로그로 다 합쳐보잖아요. 로그로 다 합쳐보면 얘가 로그 x의 제곱의 a 그리고 로그 a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나? 맞잖아. 예. 근데 뭐 고치기 전이든 고친 후든 사실 별 상관없긴 한데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선생님 2를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얘를 2분의 1 로그 x의 a가 2 로그 a의 x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돼요. 왜냐면 x가 1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절대가 안 씌워도 되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꾼 상태든지 간에 얘하고 얘가 역수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수잖아. 내 말이 어려운 말이니? 역수 관계잖아. 맞죠? 아, 역수구나.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 모양이 더 낫지 않겠니? 이 모양보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 ax, 그러니까 x의 a를 곱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 우리가 x의 a보다는 ax를 다루기 더 쉬워하니까 양변에 로그 x의 a를 곱하고 싶은데 항상 선생님이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특히 부등식에서는 뭘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로그 xa의 그래프는 정확하진 않지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게 좀 약간 희한하긴 한데 여기를 x라고 쓸 수 없어요. 뭐 z 이런 거 써야 돼요. y는 로그 x의 뭐 a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x의 z라고 써야겠다. 그지? x를 위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인데 a가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값을 추적을 해보면 얘가 로그 x의 a라는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로그 x의 a가 양수라는 걸 이 두 개의 범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변 로그 xa를 곱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맞죠? 그러면 로그 a의 x의 제곱이란 데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봐야 되나? 맞잖아. 그 다음에 로그 ax 내가 양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럼 얘를 x에 대해 풀어봐야 1 x a의 2분의 1제곱 이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p가 0이고 q가 a의 2분의 1제곱이다 이 소리잖아요. p가 0이 아니라 1이고 미안합니다. 1이고 예. 그럼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되겠네.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근데 식이 뭔가 여러분들이 다루기에는 약간 불편해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교재가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지. 보통 이런 문제들 잘 안 나와서 경험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얘는 또 뭐냐? 집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집합부터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만 이게 분모에 있다면 딱히 실익이 없어요. 밑에다 위에 문제가 약간 결이 비슷하잖아. 야, 니네 밑에 x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밑에 x가 있어도 큰일 안 나요. 일단 내가 이걸 밑으로 x를 보낼 때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x가 1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게 0이 되면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식은 x가 1이 아니라고 이미 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x는 1이 아니기 때문에 x는 밑에 위치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식은 1 더하기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x의 5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로그 x의 2분의 5가 1보다 크다는데 얘를 로그 x의 x로 봐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결론은 그러면 로그 x의 2분의 5가 로그 x의 x보다 크다는 건데 이것도 2분의 5 x보다 크구나. 좀 그렇지 좀 마. 얘가 1이 아니다 밖에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2분의 5가 x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x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5보다 큰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런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2분의 5보다 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때는 x가 2분의 5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집합 A는 그냥 이런 집합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야? 아니 니네 어려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니네 어려우라고 그렇게 쓰는 거야. 굳이 이 간단한 집합을 저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니네 문제 풀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하겠니? 자, 두 번째 집합 B를 볼까요? 집합 B는 쉽네요. 이 경우에는 밑이 지금 상수잖아요. 확실히 1보다 크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이렇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맞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마찬가지야. 마일부터 A까지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A와 1의 대수관계를 모르는데 이게 지금 5% 이 상태에서 근데 A가 B에 포함되어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1부터 2분의 5 사이 실수가 여기 있어야 돼. 맞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없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A는 반드시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2분의 5다.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윤시야 안 보이니?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귀찮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이게 귀찮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학이 짧다. 안 귀찮아야 돼요.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 확인하는데 이게 뭐가 귀찮냐고.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 안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학이 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답을 얻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답을 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수학 선생님 하지 마. 이제 너무 싫어. 날 봐.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야. 나는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니네가 그 싫어하는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그나마 할만하면 다행인데 수학이 싫고 이런 친구들이면 못하죠. 못하지. 못합니다. 24번은 문제가 좀 불친절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데시벨을 다뤄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근데 충분한 힌트를 주긴 줬거든요. 지금 보면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등식을 이미 준 다음에 관계만 얻게 시키거든요. 어떤 관계 있냐? 근데 얘는 관계를 줄 테니까 등식을 써봐라는 얘기니까 이게 좀 더 어렵긴 합니다. 거꾸로 물어봐서. 알겠죠? 네, 만약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봐봐.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식이 뭐예요? 상용 로그에 관한 식이야. 이걸 좀 보라고. 알겠지? 얻고자 하는 식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소리의 세기가 10배 증가하면 10dB만큼 증가하고 라는 말에서 A가 10인 걸 알아요. 아니 왜요? 왜냐면 소리의 세기가 10배 증가하면 이 X 대신에 10X를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로그 10X는 너네도 알다시피 로그 X 더하기 1이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럼 원래 1dB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0dB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A가 10이란 소리지.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그제? 이 뒤에 거는 그냥 똑같은 말이야. 한 번 더 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B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B는 어떻게 찾냐? 표준음의 세기일 때 얘를 0dB로 보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0 더하기 B인 거잖아. 그게 0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B는 130이에요. 120 0이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30이다. 이해되겠나요 친구들? 이해되겠어요? 네, 식을 주고 변수의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변수의 관계를 주고 식을 직접 써봐 이런 얘기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였다. 이 진통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지 T시간 후 인체의 혈관 속에 남아있는 약물의 농도를 DT 라 할 때 쌤 연락처만 좀 받아놔요. 얘가 최초의 농도예요. 뭐랑 상관 있는 문제인 거 아니? 반감기랑 상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2분의 1의 t제곱 있잖아. 그잖아. 뭐 k는 2분의 1 k제곱 뭐 이건 뭐 그런다 치고 알겠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10% 미만이 되면 진통 효능이 없어진다 라고 하니까 진통 효능이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일단 이게 남아있죠. 6시간 지나면 25%가 된다. 25% 된다는 말은 4분의 1 A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 농도가 A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A라는 놈이 A 곱하기 2분의 1의 6K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예. 그러면 K는 뭐라고 볼 수 있니 친구들? 3분의 2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예. 우리 어디만 찾으면 돼요? 10%가 될 때를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A 곱하기 2분의 1에 KT가 아니고 이제 3분의 1T라고 보셔야죠. K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게
10분의 1 a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굳이 부등식으로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0%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3분의 1 t 곱하기 로그 2분의 1이 마일이다. 이게 되는 거고, 로그 2가 0.3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0.3이에요. 네. 그러니까 t는 뭐가 되냐면 얼마니? 하하하 0.3분의 1 곱하기 3, 그러니까 3분의 10 곱하기 3이네요. 네. 그럼 10이 되겠네. 그래서 10시간 후부터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게 된다 라는 거고, 이게 실제 사용합니다. 이거 알겠죠? 혈중 농도 이거 사용해서 몇 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그 처방이 다 이런 시스템의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왠지 이 약은 한 5시간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임상할 때 이미 혈중 농도 다 추적해가지고 혈액 검사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얼마 나와 있는지 다 추적해가지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얘는 몇 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세요 이렇게 처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물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해요.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그 전에 먹은 거랑 계속 더해가면서 계산하거든요. 예. 실제는 그렇고. 그러니까 수학 쓸데가 어디 있냐라고 뭐 생각하지만 쓸데 존나 많다니까요. 존나 많아요. 알겠죠? 예. 그냥 뭐 학문적으로 내가 더 이상 내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과 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책을 펴지 않겠다 이러면 쓸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수학 존나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대부분 학습과 연관된 곳에 종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배운다는 느낌이고, 만약에 뭐 기업에서 연구를 한다거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다거나 뭐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수학 쓸데가 없다고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말 다 바로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29번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좀 슬픕니다. 왜 슬프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근해 분리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너네가 지금 이거 못하면 끝날 것 같지? 고2 때 또 나오고 고3 때 또 나온다. 수능 때도 또 나온다. 근해 분리를 못하면 수학 점수가 분리되는 거야. 알았죠? 네. 자 이게 왜 근해 분리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k는 0. 이게 실근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네. 맞지? 자,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 거면 2x제곱을 치환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안 그러면 가로축에다가 2x제곱을 적어야 되니까 불편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몰라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불편하니까 2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런데 2x제곱 t라고 치환한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뭐예요? 합성함수의 개념이잖아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한 거잖아. 합성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남가원 학생? 합성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합성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알려줘 얼른. 네? 모르겠다고요? 아니 당신은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준영 얘기해봐.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지역력이다. 지금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이 문장 얘기하자마자 기억이 나죠? 아 씨발 난 원래 알았어 이런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얘 치역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함수의 치역이니까 t는 양의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는 0이고 t가 양의 실수인데 이때 얘가 근이 없다는 말은 교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것도 힘들게 풀지 마. 나 같으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똑같은 말 아니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수항을 분리해버리면 얘 그래프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을 t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0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뭐라 했어? t는 양의 실수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요만큼이에요. 이만큼밖에 이거 왼쪽은 실제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에다가 y는 k를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이러면 근이 없는 거죠. 교점이 있으면 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결국 고1 과정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지수함수를 등에 업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수함수는 업고 나타나겠니? 로그 함수를 업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 삼각함수를 업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결국 고1 때 하던 문제들 또 다시 우린 풀게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합성함수를 한번 거쳤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할 뿐이죠.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바꿀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치환한 이유는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2보다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무조건 얘 범위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는 0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t가 2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1차항의 계수가 비정계수인데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하면서 자꾸 망한다고. 그러지 마. t의 제곱 마이너스 9는 kt다. 이러고 두 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맞잖아. 그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9요. 네. 플러스 9.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이죠. 이거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2의 우측만 그리면 되거든. 대칭 우측이 y축이니까 대충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13이다. 이러면 여기가 뭐 아니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쪽은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면 y는 t의 제곱 플러스 9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 kt는 원점을 지날 거 아니야. 원점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저 아래쪽, 많이 아래쪽이겠지만 뭐 대충 여기 0,0 잡을게요. 알겠죠? 예. 그러면 얘 둘이 만나는 점을 찾는 건데 실수 k의 최소값을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만나니까 안 되지. 언제 최소야? 이럴 때 최소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 k는 접할 때니까 그냥 판별식 바로 써버리면 이게 0일 때인데 맞잖아. k는 그럼 6하고 마이너스 6 나오잖아. 근데 6만 선택해야 돼요. 마이너스 6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접할 때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판별식은 정의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 전체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6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k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면 항상 교점을 갖게 되죠. 실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분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걸 제가 고1 과정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네. 하나 그리려고 하면 대칭 축이 어디지? 막 이질하고 있잖아. 그렇게 불편하게 문제 풀지 말라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쓸데없는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 쉽게 풀면 되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니? 34번 실근의 개수. 이것도 봐봐요.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세죠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실근을 다 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잖아. 근데 실근의 개수를 위해서 실근을 꼭 세야 합니까? 굳이 그런 건 아닌 거 같잖아요. 그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이고 그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그림 그려서 교점의 개수만 헤아릴 수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교점의 개수를 세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이르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하는 건 뭐냐면 주기와 대칭성입니다. 주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잘 나와요. 나중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지금은 대칭성이 많이 나올 텐데 보세요. 이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죠. x의 부호 바꿔봐야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교점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지. 우함수와 우함수의 교점의 개수니까 그래프 자체가 y축의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0은 안 되겠네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럼 x가 양수일 때만 그리죠. 그잖아. 0은 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x가 양수일 때만 그리면 저건 로그 x라고 써도 되죠. 양수니까. 이것도 2-x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얘를 그린다고 하면 2-x는 x-2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물론 여기는 비어있고요. x가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지? 두 번째로 이제 얘 그릴 건데 얘는 상용으로 보니까 1,0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와 이렇게. 그럼 답은 4개이다. 이렇게. 이게 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헤아릴 때는 물론 단순하게 실근을 구한 다음에 직접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